여러분 안녕하세요. 의사 권영만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건강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거나 필요하다면 별도의 영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속으로만 고민하시지만 정작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문제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치매와 뇌경색, 그리고 그 배경이 되는 혈관 건강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요. 왜 갑자기 쓰러진 걸까요? 이 말은 제가 수십 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 하나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우리 혈관은 나이보다 훨씬 더 빨리 늙어갑니다. 실제로 검사해보면 60살이라고 생각하신 분의 혈관, 나이가 70이나 80에 해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혈관이 어느 날 갑자기 막히게 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한 환자분은 손주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전날까지 가족과 함께 웃으며 식사를 하셨는데 이튿날 아침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신 겁니다. 다행히 생명은 지키셨지만 평생 오른쪽 팔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이처럼 예고 없이 찾아오는 순간은 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혹시 거울을 보며 한쪽 얼굴이 살짝 내려앉아 보인 적은 없으신가요? 혹은 웃을 때 입꼬리가 양쪽이 똑같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느낀 적은 없으신가요? 이건 농담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경험한 많은 분들이 생활 습관의 작은 변화를 통해 혈관 나이를 젊게 만들고 치매와 뇌경색 위험을 눈에 띄게 줄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아주 실천하기 쉬운 방법, 바로 우리가 매일 먹을 수 있는 과일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과연 어떤 과일들이 우리의 혈관을 지켜주고 또 이미 손상된 혈관을 회복시켜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도관을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처음엔 물이 시원하게 잘 흘러가다가 몇 년이 지나면 안쪽에 녹과 찌꺼기가 쌓여서 물줄기가 약해집니다. 우리 혈관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말끔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안쪽 벽에 손상이 생기고 거기에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붙으면서 점점 좁아집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매우 조용히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가장 큰 범인은 활성산소라는 물질입니다. 자동차가 달릴 때 배기가스가 나오듯 우리 몸이 에너지를 만들 때도 찌꺼기가 생기는데 그게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젊을 때는 우리 몸의 청소부가 이 찌꺼기를 잘 처리하지만 나이가 들면 청소부가 점점 줄어듭니다. 결국 쓰레기는 그대로 쌓이고 혈관벽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혈관벽이 산화되고 염증이 생기면 그 틈새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습니다. 그게 바로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는 시작입니다. 이 과정을 저는 3단계로 설명해 드리곤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무증상기입니다. 혈관벽에 작은 염증이 생기지만 본인은 전혀 모릅니다.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살짝 올라가더라도 보통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넘겨버리죠. 두 번째 단계는 경고 신호가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이때부터는 어지럼증이 잦아지고 두통이나 집중력 저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거나 자꾸 깜빡깜빡하는 것도 그냥 노화로만 여기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위험 폭발기입니다. 혈관이 심하게 좁아지거나 완전히 막히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뇌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이때는 이미 많은 뇌세포가 손상된 후라 회복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제가 뇌 MRI를 찍어보면 겉으론 멀쩡하신데 이미 뇌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여드리면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저는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다시 한번 느낍니다. 혈관의 노화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다행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뇌혈관은 다른 장기보다 재생 능력이 뛰어납니다. 손상된 부분 주변으로 새로운 길이 생겨나는 이른바 우회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면 늦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이 과정을 되돌리고 예방할 수 있을까요? 다음에서는 혈관을 청소하고 다시 젊게 만드는 과일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뇌혈관을 젊게 만들고 치매와 뇌경색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매일 먹는 과일입니다. 설마 과일이 약보다 더 낫다고요? 이렇게 되묻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여러 나라에서 수십 년간 진행된 연구와 임상 사례들은 같은 결론을 보여줍니다. 특정 과일들이 혈관을 청소하고 손상된 뇌혈관을 다시 회복시키며 치매와 뇌경색의 위험을 크게 줄여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과일들이 우리의 혈관을 지켜줄까요? 저는 진료실에서 항상 3가지를 강조합니다. 포도와 베리류, 오디, 그리고 토마토입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포도와 블루베리, 딸기 같은 베리류입니다. 이 과일들의 공통점은 색이 진하다는 것입니다. 이 보라색과 파란색, 빨간색을 만드는 색소. 성분 속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포도의 껍질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있는데 마치 천연 항생제처럼 혈관을 지켜줍니다. 실제로 프랑스 사람들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고도 심혈관 질환이 적은 이유가 바로 이 포도 섭취와 관련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른바 프렌치 패러독스라는 이론이지요. 저는 포도를 드실 때 반드시 껍질째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좋은 성분이 껍질에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는 가격이 저렴할 때 사서 냉동실에 보관해 두셨다가 요거트 위에 뿌려 드시거나 갈아서 스무디로 드시면 좋습니다. 냉동 보관을 해도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루에 포도는 반 송이, 베리류는 작은 한 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과일은 조금 의외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디, 뽕나무 열매입니다. 예전 시골에서 따먹던 검은색 작은 열매인데 요즘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기도 합니다. 이 오디에는 포도보다도 훨씬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혈관벽에 붙은 찌꺼기를 청소하듯 제거해주고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 오디에는 오디시라는 독특한 성분이 있어 흡수율이 다른 과일보다 3배나 높습니다. 제가 진료한 한 환자분은 60대 초반의 여성분이셨는데 항상 머리가 무겁고 손발이 차다고 호소하셨습니다. MRI 검사 결과 뇌혈관이 많이 좁아져 있었고 혈관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거의 20살이나 많았습니다. 이분께 오디를 포함한 과일 식단을 권해드렸습니다. 오디를 하루에 종이컵 반 컵 정도, 즉 60알 남짓 꾸준히 드시도록 했습니다. 놀랍게도 5달 뒤 재검사에서 혈관 탄력도가 20% 이상 좋아졌고 실제 생활에서도 어지럼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본인께서도 이제는 손주랑 뛰어다녀도 숨이 차지 않는다라며 눈물을 글썽이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디는 생으로 드셔도 좋지만 냉동했을 때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얼리면 세포벽이 깨지면서
안토시아닌이 더 잘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늘 냉동 오디를 권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채소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식물학적으로는 과일입니다. 토마토의 붉은 색소인 라이코펜은 혈관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성분입니다. 이 라이코펜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비타민 E의 100배에 달할 정도로 강력합니다. 혈관을 막히지 않게 하고 염증을 줄이고 혈전을 방지하는 데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핀란드 연구팀이 남성 1000여 명을 대상으로 12년간 추적한 결과 혈중 라이코펜 농도가 높은 사람들은 뇌경색 발생률이 절반 이상 낮았습니다. 이 정도면 약에 버금가는 효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게다가 토마토에는 비타민 C, 엽산, 칼륨 등 혈관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섭취 방법에는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익혀서 드실 때 라이코펜 흡수율이 훨씬 좋아집니다. 특히 올리브 오일과 함께 조리하면 흡수율이 5배나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토마토 소스, 토마토 스튜, 토마토 계란 볶음 같은 요리를 적극 추천합니다. 하루에 중간 크기의 토마토 1개, 방울토마토는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과일을 함께 섭취할 때 더 큰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포도와 베리의 안토시아닌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오디가 혈관벽을 청소하며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혈전 형성을 막아줍니다. 서로 다른 길을 통해 혈관을 지켜주지만 함께할 때는 시너지 효과가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실제로 지중해 지역 사람들이 매일 과일과 채소를 풍부하게 먹는 식단 덕분에 심혈관 질환이 적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장수 마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식단을 분석해보면 항산화 과일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제가 권하는 간단한 황금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냉동 블루베리 50g과 냉동 오디 30g을 요거트 한 컵에 넣어 드셔보세요. 점심에는 토마토 요리를 한 가지 곁들이시고 저녁에는 포도 한 송이나 블루베리 한 줌을 간식처럼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에 필요한 항산화 성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고 비용도 그리 많이 들지 않습니다. 비싼 건강보조제를 사지 않아도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과일들만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과일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혈관을 젊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오늘 저녁장을 보실 때 꼭 기억해 두셨다가 장바구니에 담아 보시길 권합니다. 여러분, 제가 환자분들께 과일 섭취를 권하면 꼭 이런 반응이 돌아옵니다. 아, 그러면 많이 먹을수록 더 좋겠네요? 또 어떤 분은 공복에 과일만 먹으면 더 효과가 있지 않나요? 하고 묻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흔한 오해입니다. 좋은 음식도 잘못된 방식으로 드시면 오히려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과일을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과일에는 분명히 혈관을 보호하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천연 당분도 들어 있습니다. 특히 포도, 블루베리, 오디는 단맛이 강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70대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포도가 좋다 하셔서 하루에 2송이를 다 먹었습니다. 그 결과 혈관 수치는 조금 개선되었지만 혈당이 오히려 높아져 당뇨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분은 결국 과일 섭취량을 줄이고 운동을 병행하면서 다시 균형을 되찾으셨습니다. 즉, 적당한 양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공복 과일입니다. 아침에 속을 비운 상태에서 과일을 드시면 더 흡수가 잘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위가 약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특히 토마토나 포도 같은 과일은 산도가 있어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 여성 환자분은 공복에 토마토 주스를 마시다가 위염이 심해져 병원에 오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일을 꼭 식사 후나 간식 시간에 드시도록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 주의할 점은 지병이나 복용 중인 약물과의 관계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일 섭취량을 조금 줄이시고 혈당 변화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토마토의 칼륨 성분이 몸에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항응고제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블루베리나 오디 같은 베리류에 들어있는 비타민 K가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는 생활 습관과 함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는데 좋은 음식을 드시더라도 운동과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과는 반감됩니다. 실제로 어떤 환자분은 매일 블루베리와 토마토를 챙겨 드셨지만 밤을 새우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생활을 이어가셨습니다. 결국 혈압과 혈당은 안정되지 않았고 어지럼증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좋은 음식은 건강한 생활 습관이라는 토양 위에서만 제대로 뿌리 내립니다. 다섯 번째는 향수나 방향제로 냄새만 가리듯 음식으로 단기 효과만 기대하는 태도입니다. 혈관 건강은 하루 이틀에 바뀌지 않습니다. 몇 달, 몇 년에 걸쳐 서서히 좋아집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부터 7일만 꾸준히 해 보십시오. 입니다. 일주일만 실천해도 몸은 분명히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를 느끼시면 그때부터는 자연스럽게 습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음식 하나에만 모든 희망을 걸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포도, 오디, 토마토는 분명히 강력한 동반자이지만 이들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물을 충분히 마시고 규칙적으로 걷고 밤에 숙면을 취하는 기본적인 습관이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 과일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씨앗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 씨앗을 싹 틔우고 자라게 하는 건 바로 여러분의 생활 습관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과일들을 어떻게 실천적인 생활 루틴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지 구체적인 7일 실천 플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뇌경색과 치매를 예방하는 과일 3가지와 주의해야 할 점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듣고만 지나가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7일 실천 플랜은 여러분이 바로 내일부터 따라 하실 수 있는 작은 루틴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만 해보시면 몸이 분명히 다른 신호를 보여줄 겁니다. 우선 아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두 잔으로 몸을 깨워주세요. 그 다음 냉동 블루베리 한 줌과 냉동 오디를 요거트에 곁들여 드셔보십시오. 이렇게 드시면 배속이 편안하면서도 뇌혈관을 지켜주는 항산화 성분이 몸 구석구석 퍼져나갑니다. 특히 냉동 오디는 얼리면서 성분이 더 잘 흘러나오기 때문에 효과가 좋습니다. 점심에는 토마토를 활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중간 크기의 토마토 하나를 반찬처럼 드셔도 좋고 토마토 계란 볶음이나 토마토 소스 파스타처럼 요리에 넣으셔도 좋습니다. 익혀서 올리브 오일과 함께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높아져 뇌혈관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오후 간식 시간에는 포도나 딸기 같은 베리류를 챙겨보세요. 포도는 껍질째 드셔야 효과가 크고 딸기와 라즈베리, 블랙베리도 작은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이 과일들이 혈관의 노폐물을 닦아내는 청소부 역할을 해줍니다. 저녁에는 기름진 음식이나 늦은 밤 간식을 피하시고 블루베리 스무디나 냉동 오디 몇 알을 우유에 섞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잠들기 전 과일은 과하지 않게 소량만, 속이 편안할 정도로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루 세 끼와 간식 속에 자연스럽게 과일을 넣으면 특별히 힘들이지 않아도 혈관을 위한 식단이 완성됩니다. 운동과 수면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걷기 운동을 권합니다. 꼭 한 번에 하지 않아도 됩니다. 10분씩 3번 나누어 걸으셔도 충분합니다. 걷는 동안 심장이 조금 빨리 뛰고 숨이 약간 찰 정도면 가장 적절합니다. 밤에는 되도록 11시 이전에 주무시고 7시간 정도 숙면을 취해주세요. 잠이 부족하면 뇌혈관에 큰 부담이 되고 치매 위험도 높아집니다. 낮잠은 30분 이내로 짧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긍정적인 마음이 최고의 약입니다. 좋은 과일을 먹으면서도 걱정만 한다면 효과는 반감됩니다. 반대로 작은 변화를 믿고 기뻐하면 몸은 더 빨리 반응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작은 숙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 마트에 가셔서 포도와 베리, 오디, 토마토를 장바구니에 담아보세요. 그리고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건강해질 거야. 내 혈관도 젊어질 수 있어. 이 짧은 다짐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핵심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포도와 베리류는 뇌를 지켜주는 든든한 파수꾼입니다. 오디는 막힌 길을 뚫어주는 청소부입니다. 토마토는 혈관을 보호하는 강력한 수호자입니다. 여기에 물 마시기, 걷기 운동, 숙면, 스트레스 관리. 4가지 습관을 더하면 여러분의 혈관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80이 넘은 환자분도 이 습관을 3달만 이어가고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오히려 가장 완벽한 시작점입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거나 필요하다면 별도의 영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한 혈관으로 100세까지, 아니 그 이상도 활기차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